오늘 이제 마이크를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약간 특이한 마이크예요. 생긴 거는 MKH416하고 굉장히 비슷하게 생겼고 크기도 거의 똑같이 보이는데 약간 다른 점이 있습니다. 보기와 다르게 마이크가 두 알이 들어가 있고 그래서 채널 두 개를 사용하는 그런 마이크인데요. 모델명은 제나이저 MKH418S라고 하고요. 416하고 숫자가 비슷한 만큼 어쨌든 같은 시리즈고 바디 구성도 거의 비슷해요. 모양도 비슷하고 뭐 피니쉬도 거의 비슷하고 다른 점은 이제 스테레오이기 때문에 케이블 아웃이 좀 다르게 생겼습니다. XLR이긴 XLR인데 기존에 보통 이제 3핀 XLR이잖아요. 우리가 사용하는 이제 마이크 케이블들은 얘는 이제 5핀 XLR로 아웃풋이 되어 있고 그래서 그거를 사용하려면 이제 그 Y자로 되어 있는 3핀 XLR 두 개로 갈라져서 나가는 케이블을 사용해서 거기에 XLR 케이블 다시 연결하는 그런 식으로 연결해서 사용하는 스테레오 마이크가 되겠습니다. 이제 이거 뭐 MS 마이크라고 이제 설명이 되어 있는데 M은 이제 미드를 의미하고 S는 사이드를 의미한다고 합니다. 가운데 미들에 해당하는 유닛은 굉장히 샷건다운 소리가 납니다. 굉장히 드라이하고 근데 이 사이드에서 들어오는 소리가 굉장히 작은 소리가 들어오는데 이게 합쳐지면 공간감이 많이 생기고 그래서 조금 더 풍부한 느낌, 리버브가 걸린 것 같은 그런 식의 소리를 만들어주는 것 같습니다. 물론 이제 리버브로 IR 데이터를 입력하는 것보다는 더 이제 풍성하진 않지만 어쨌든 더 자연스럽기 때문에 이런 효과들을 노릴 수 있는 곳들이 있겠죠. 생긴 게 이제 거의 뭐 MKH416하고 비슷하다는 얘기를 했었는데 무게가 좀 다릅니다. 딱 들었을 때 확실히 조금 무거워요. 근데 뭐 수치상으로 보니까 220g 뭐 그렇게 무겁지 않죠. 그리고 MKH416이 170g이래요. 뭐 50g 차이인데 실제 이렇게 손에 비교를 해보면 조금 차이가 있긴 하더라고요. 샷건 마이크가 일반적으로 가지고 있는 특성이 있어요. 그게 이제 뭐냐면 오프 엑시스 리젝션이라고 하는데 샷건 마이크는 보통 이렇게 원통형으로 생겼고 이 가운데 쪽에 아주 좁은 영역으로만 소리를 지붕하는 능력을 갖고 있어요. 이쪽은 다 이제 차단하는 형식을 띠고 있죠. 그래서 이제 이 샷건 마이크 특유의 마이크 소리가 생기는 건데 얘는 이 지금 사이드 자체가 마이크 유닛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얘랑 또 완전히 다른 성격을 가지게 되는 거죠. 어쨌든 그래서 이제 생긴 건 샷건이고 실제로 이제 뭐 스테레오 시그널로 나눠지니까 뭐 미들 유닛만 들어봤을 땐 그냥 샷건 마이크 같은데 사이드 유닛을 합치면 조금 더 풍부해지는 그렇기 때문에 아마도 이런 지금과 같은 인터뷰 형식의 영상이나 아니면 뭔가 방송에서도 한 사람의 목소리만을 받아야 될 때보다는 조금 더 다른 형태의 컨텐츠 예를 들면 뭐 이제 보컬리스트라든지 아니면 악기라든지 뭐 이런 것들 소리에 이제 공간감이 좀 더 표현돼야 되는 것들 뭐 아니면 이제 인工적으로 리버브를 첨가하는 경우가 많은 것들 뭐 이런 거 같은 경우에는 조금 더 유리할 수 있을 것 같고 그 다음에 이제 그 인터뷰를 하더라도 뭐 예를 들면 공간의 성향 자체가 굉장히 그 드라이하거나 해서 조금 더 이렇게 풍부한 소리를 만들어야 될 때 뭐 그럴 때 쓸 수 있겠죠. 뭐 이런 식으로 아니면 주변에 들어가는 소리들을 일부러 좀 잡아야 된다 뭐 이럴 때가 있잖아요. 예를 들면 길거리에서 하는데 뭐 차가 지나가는 소리가 필요하다든지 근데 녹음을 해보니까 이 사이드로 들어오는 마이크 사운드는 그렇게 아주 뭐라 해야지 소리가 크지 않아요. 그리고 실제 녹음한 대소스대로 뭐 세팅 똑같이 해서 녹음해서 들어봤을 때는 미들 유닛이 굉장히 꽉 차게 들어오는 거에 비해서 사이드 유닛은 잘 안 들리는 수준이에요. 근데 합쳐놓으면 소리가 묘하게 잘 바뀌더라고요. 케이블이 두 개가 나가요. 이제 뭐 사이드 유닛하고 미들 유닛이 나눠져 있으니까 그러니까 무조건 2채널 이상을 사용한다. 마이크가 두 개가 되면 4채널 마이크가 4개가 되면 8채널을 쓴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만약에 예를 들어서 음악 공연에 쓴다고 하면 마이크를 16개 쓴다 그러면 32채널을 다 써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아무래도 소모되는 채널의 수는 2배로 늘어나니까 좀 불편할 수는 있겠죠. 근데 뭐 많이 쓰지 않고 뭐 어느 지점에 이제 어떤 특징들로 사용한다고 하면은 굉장히 괜찮지 않을까. 그래서 뭐 완전히 이걸로만 이제 그 무대를 다 세팅하는 것보다는 어느 지점에서 요거는 요렇게 해야겠다 하는 부분만 요 마이크를 쓰면은 조금 더 풍성한 소리를 만들면서 세팅을 좀
윤택하게 할 수 있겠죠. 가격이 조금 비싸요. 244만 원이라고 하는데 MKH416을 생각하면 MKH416 한 150만 원 정도 하지 않을까 싶은데 거기서 100만 원 정도 더 투자해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사실은 이게 선택하기 쉽지 않고, 그러면 확실한 목적이 있는 경우에는 괜찮은데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잘 선택하지 않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좀 들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 마이크 자체는 좋은 마이크인데 가격을 생각하면 특수한 목적을 갖고 거기에 맞춰서 세팅할 수 있는 분들이 선택하는 마이크지 않을까 싶고, 그 외에 샷건 마이크를 사용하는 환경이라든지 하는 데서는 조금 더 고민해 보실 필요는 있을 것 같아요. 이게 맞는 건지. 왜냐면 어쨌든 100만 원 더 쓰는 건데 이거를 그냥 좀 좋아 보인다고 해서 살 필요는 없는 거죠. 근데 용도가 맞다면 충분히 역할을 할 수 있는 마이크 아닐까 싶습니다. 이 마이크의 용도가 궁금하실 것 같아요. 이게 굉장히 일단 독특하기 때문에 굳이 제가 좀 이렇게 구분을 해보자면, 이런 이제 인터뷰 형식의 영상에도 충분히 쓸 수 있긴 하겠지만 굳이 이게 아니라도 쓸 수 있는 옵션들이 굉장히 많으니까요. 이것만이 갖고 있는 장점을 최대한 극대화한다. 그거를 이제 가정하고 어떻게 할 건지를 좀 생각해 보면, 첫 번째는 이제 악기. 예를 들면 이제 현악기라든지 목관악기라든지 하는 악기들 녹음을 할 때 쓰면 괜찮을 것 같아요. 또는 이제 보컬리스트들이 녹음할 때 사용해도 괜찮을 것 같고요. 이제 녹음실에서 라지 다이어프램 마이크를 가지고 녹음하는 거하고는 좀 다를 수 있겠지만 지금 이런 형식의 스튜디오 같은 작은 공간에서 이제 녹음을 한다, 라이브 녹음을 한다고 하면 아마도 제 생각엔 굉장히 파워풀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요새 같은 경우는 아주 넓은 무대가 아닌 데서도 이제 영상 만들어서도 많이 하잖아요. 벌프팩이라든지 커피 뮤직이라든지 이런 데 보면 영상들이 다 굉장히 좁은 자리에 들어가 있고, 그 영상들이 근데 사운드가 뭉뚱그려진 그냥 카메라 마이크 하나 가지고 한 게 아니라 다 굉장히 자세히 다 따로따로 녹음해서 연주를 하고 녹음을 해서 믹싱까지 다 해서 영상이 나오는 건데, 그런 데 사용한다고 하면 괜찮을 것 같아요. 그래서 예를 들면 보컬리스트, 악기 같은 데 사용할 수 있을 것 같고, 특히 이제 어쿠스틱 악기 같은 경우에 마이크를 따로 이제 클린 마이크 같은 걸 사용해서 붙일 수 없는 경우다. 그런 경우에 이걸 사용하면 괜찮을 것 같고, 보컬리스트도 너무 드라이하게 들어가는 것보단 이런 게 괜찮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형식으로 돼 있는 음악 컨텐츠들, 그런 거 사용할 때 괜찮지 않을까 싶고, 한동안 이제 많이들 얘기했었던 ASMR, 먹방 이런 건 당연히 되겠죠. 샷건 마이크의 형질을 갖고 있기 때문에 당연히 그런 것도 표현을 할 수 있을 거라고 보고, 근데 이게 그거의 장점을 살려줄 수 있을지는 모르겠다는 거죠. 그렇게 봤을 때는 어쨌든 음악 컨텐츠가 괜찮지 않나 하는 생각이 좀 있어요. 영상이 아니라도 음악 컨텐츠라고 한다면 소형 홀 같은 데서 연주를 한다든지 할 때 충분히 사용할 수 있을 것 같고, 제가 볼 땐 클래식, 모던 가리지 않고 괜찮을 것 같습니다. 물론 앰프 마이킹 같은 용도로 사용하는 마이크는 아니기 때문에 어쿠스틱 위주로 생각을 하면 조금 쉽게 구분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바이올린, 비올라, 첼로, 컨트라베이스 같은 현악기, 그 다음에 플룻, 오보에, 클라리넷 같은 목관악기, 그 다음에 이제 금관악기는 음압이 세기 때문에 좀 피하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컨덴서 마이크는. 그리고 예를 들면은 국악기 같은 것도 해금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충분히 세팅할 수 있을 것 같고, 또 뭐가 있을까요? 통기타라든지 클래식 기타라든지 우쿨렐레 같은 것들도 아마도 제 생각에는 충분히 사용할 수 있는 마이크가 아닐까 싶어요. 이런 공간에서 간단히 녹음하고 그걸 가지고 믹싱을 한다고 할 때 좋은 소리를 만들어줄 수 있지 않을까, 또는 서브 마이크로 사용해도 괜찮지 않을까 하는 생각입니다. 그리고 악기 녹음을 한다고 하면 드럼 오버헤드로 쓸 때 굉장히 괜찮지 않을까. 물론 드럼 오버헤드에도 라지 다이어프램 마이크 사용해서 녹음하시는 분들도 많이 계시겠지만 이런 것들도 괜찮을 것 같아요. 그래서 조금 더 오버헤드를 썼을 때 아주 그 전체 룸 마이크로 사용하지 않고 오버헤드에 딱 걸리는 소리만 딱 마이킹 하고 싶다고 하면 이런 것도 괜찮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제 어떤 셋업을 뭔가 좀 가정을 한다고 하면, 동영상 촬영을 하는데 목관악기 연주자가 동영상 촬영을 한다. 플루티스트라든지 예를 들면 오보이스트라든지 이런 분들이 한다고 하면 괜찮을 것 같아요. 좋을 것 같아요. 충분히 효과가 있을 것 같고, 아니면 이제 우쿨렐레를 연주하시는 분이라든지
기타, 통기타나 클래식 기타 연주하시는 분들이 동영상 녹음을 한다. 뭐 그런 경우에도 괜찮을 것 같고요. 뭐 그 조금 더 뭐 생각해보면 국악기 중에서 생각해보면 생황 같은 거 있잖아요. 생황이라든지 대금이라든지 뭐 필이라든지 이런 것들 녹음하시려면 이런 거 괜찮을 것 같아요. 태평소나 필이는 좀 안 어울릴 수도 있긴 할 것 같은데 너무 음압이 높아서 어쨌든 생황, 대금 이런 것들도 음압이 작진 않기 때문에 잘 세팅해서 쓰면 이거 괜찮을 것 같아요. 그리고 네, 거의 지금 이제 목관 악기 위주로 얘기를 했는데 뭐 그게 아니더라도 뭐 스트링 악기들도 충분히 사용할 수 있을 것 같고, 근데 주로 이제 아무래도 이런 악기, 음악 관련된 컨텐츠들에 조금 이제 치중되지 않을까, 그런 역할을 많이 잘 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고, 완전 녹음 부스가 돼 있지 않은 공간에서 보컬리스트들 녹음할 때도 충분히 괜찮을 것 같아요. 예를 들면 뭐 지금 저희 스튜디오 같은 이제 방음 시설이 완벽하게 돼 있지 않은 곳에서 뭐 노래를 한다든지 할 때는 분명히 이 벽이나 천장을 통해서 이제 튕기는 소리들이 다 수음이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라지 다이어프램을 사용하면 소리가 굉장히 지저분해질 수 있어요. 근데 그런 것들을 조금 정돈해 주면서 그래도 공간감 만들어주는 그런 용도로 이 마이크를 사용하면 어떨까, 그런 생각을 좀 하게 됐습니다. 하나 더 지금 좋은 방안이 생각이 났는데 이걸 활용할 수 있는 방법, 요새 이제 많이 하시는 것 중에 하나가 이제 자연 소리를 녹음한다. 그래가지고 이제 캠핑 같은 데 가셔서 마이크랑 레코더 하나 걸쳐놓고 24시간 동안 녹음해놓고 그거 나중에 이제 화이트 노이즈 대신 쓰시는 분들도 계시잖아요. 뭐 벌레 소리라든지 풀 소리라든지 바람 소리 같은 거 녹음할 때, 또는 뭐 어디 계곡 같은 데 가서 물소리 녹음하고 이럴 때, 보통 그런 경우에는 XY 녹음이라 그래서 그 펜슬형 마이크라든지 뭐 샷건 마이크 같은 거를 이렇게 놓고 이 마이크는 이쪽을 녹음, 이 마이크는 이쪽을 녹음해서 이 전체를 이렇게 아우를 수 있게 녹음을 하는데, 얘는 뭐 그냥 그것보다는 좀 간편하게 갈 수 있죠. 마이크 하나 놓고 그냥 사이드 유닛이 있으니까 거기서 어느 정도 받아들여지는 걸로 합쳐서 사용할 수 있는 거죠. 그렇게 봤을 때는 뭐 괜찮을 것 같아요, 선택을 볼 때. 그리고 이제 어쨌든 짐이 줄어들고 레코더 대부분 2채널 정도는 지원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2채널 레코더 하나, 마이크 하나, 뭐 스탠드 하나 정도만 가져가시면 충분히 즐기실 수 있는 거죠. 녹음해놓고 뭐 캠핑날 밤에 자면서 틀어놓고 잘 수도 있고 뭐 그런 거잖아요. 그래서 보통 이게 약간 아웃도어 레저 용도로 많이 사용하시는 것 같은데, 그렇게 사용하시기에는 괜찮지 않나 싶고, 피니쉬도 굉장히 강하게 돼 있고 뭐 당연히 하우징도 좋고, 그래서 야외에서 사용하기에는 충분히 적합한 마이크 유닛인 것 같아요. 그렇게 봤을 때는 네, 그렇게 나가서 필드 레코딩 할 때 잘 사용할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굉장히 이제 사실 여러 가지로 놀랬던 점은 유닛이 2개가 들어가는데 그 경통 사이즈가 그대로다. 그래서 뭐 규격이 하나도 변하지 않았다. 이런 건 좀 놀랍긴 했어요. 근데 어쨌든 뭐랄까요, 이게 갖고 있는 특별한 점, 이것만이 수행할 수 있는 어떤 능력, 이런 게 좀 강력하게 있어야지 이런 걸 선택할 수 있지 않을까 싶은데, 제 생각에는 아까 설명드린 그런 파트에서는 굉장히 매력적일 수 있을 거고, 다른 분야, 일반적인 우리 말하자면 지금 보고 계신 영상 같은 유튜브 영상이라든지 뭐 아니면 인터뷰라든지 스포츠라든지 이런 데서는 크게 쓸모 있을 것 같진 않다. 뭐 재밌는 마이크긴 하죠. 재밌는 마이크긴 한데 아까 설명드린 대로 용도를 좀 잘 생각하셔서 고려하셔서 결정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 그게 아니라면 뭐 가격이 좀 있으니까 요 가격대로 마이크를 구매한다 치면 사실 굉장히 옵션이 많잖아요. 그러니까 여러 가지 마이크를 비교해 보시고 이렇게 저렇게 써 보시고 확인한 다음에 네, 결정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뭐든지 어쨌든 이 유튜브 영상 보고 결정할 일은 아니고, 또 아니면 누가 뭐 이게 좋다 저게 좋다 얘기하는 걸로 결정할 일은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최대한 시연할 수 있는 곳에 찾아가서 시연을 좀 해보시고 이게 맞는 건지 안 맞는 건지 그런 거 확인한 다음에 그리고 사용하시면 좋겠네요.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다음에 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